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복순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중복순열은 어떤 단원인지, 그 다음에 중복순열은 무엇인지, 중복순열과 예전에 배웠던 순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할 텐데 중복순열의 수 n파이 r에서 n과 r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업의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면 여기 보면은 중복순열 나와 있어요. 선생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중복순열 단어는 이미 학습한 순열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순열이 한 번씩 사용하는 수 있다는 것에 비해 중복순열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중복순열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중복순열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중복순열 한번 읽어보겠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여 만든 경우의 수이고 n파의 r이라 나타내며 중복순열의 수는 n의 r제곱으로 계산한다. 이게 바로 중복순열입니다. 순열은 뭐였냐면은 순열은 여기에 중복을 허락하여라는 말이 없고 그냥 한 번씩만 사용하는 건데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락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보통 순열의 수보다는 중복순열의 수가 더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예전에 배웠던 순열과 중복순열은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어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순열과 중복순열이 어떤 차이가 있냐 딱 한 문제만 봐가지고. 자, 첫 번째 문제. 내수 1, 2, 3, 4를 한 번씩만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두 번째는 내수 1, 2, 3, 4를 중복을 허락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는. 차이점 보이죠? 여기는 한 번씩만 사용하여, 여기는 중복을 허락하여. 요 차이가 있어요. 아까 전 얘기했듯이 요 경우에서 이것은 요게 더 많은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여러분 이거 아마 다 쉬운 문제니까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자릿수 계산 어떻게 하냐? 먼저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칸 세 개를 써가지고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쓰는데 여기 있는 순열은 한 번씩만 사용하니까 이 10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4개 중에 4가지, 1, 2, 3, 4 중에 4가지. 그 다음 여기 하나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를 제외한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이렇게 해서 총 경우의 수는 24가지. 요게 바로 예전에 배웠던 순열인 거고 오늘 배울 중복순열은 뭐냐? 아래와 같이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제 자릿수를 여기다 그린 다음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100, 10, 1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한 번 쓴 거를 또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몇 자리가 들어가냐? 1, 2, 3, 4 중에 4가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0의 자리 4가지 그 다음에 1의 자리 4가지 이렇게 해서 4의 세제곱 64가지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이렇게 중복순열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경우의 수가 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위에 있는 건 순열, 오늘 배울 중복순열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는 오늘 배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중복의 순열 n과 r의 구별법 뭐냐? 앞서도 배웠지만 이런. 앞서도 배웠지만 중복 순열의 수는 n파이 r이라고 해가지고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중복 순열의 수에서 여기는 n이 있고 여기는 r이 있는데 물론 공부를 잘하고 또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것이 n이고 어떤 것이 r인지는 딱 보면 알 수 있지만 선생님들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걸 생각해 보니까 처음 중복순열 배웠을 때 n과 r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헷갈렸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헷갈려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때는 적용시킬 때는 정확히 하는 것 같다가도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구별하는 게 어렵고 선생님이 고민을 해봤죠. 학생들이 한 번만 듣고 나서 이거를 계속해서 구별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럼 한번 지금부터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복순열에서는 n과 r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 구별할 때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예전에 함수의 개수를 배운 것이 있는데 함수의 개수 요 함수의 개수 구별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중복순열에서 n과 r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겠어요. 자,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 잠깐 쓰면 여기 x에 정의역이 있고 여기에 y에 공역이 있는데 정의역에 1, 2, 3, 4라고 하는 숫자 4개가 있고 이렇게
공역에는 ABC라고 하는 문자 3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정의역 X에서 Y로의 함수의 총수는 어떻게 구하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기는 A가 A, B, C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그래서 A가 대응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2도 마찬가지인 게 A, B, C 대응할 수 있는 거 3가지. 마찬가지로 3도 3가지, 4도 3가지 해가지고 3의 4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3의 4제곱. 요 식 딱 보면 3의 4제곱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기는 3.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공역에 있는 개수, A, B, C 개수만큼 3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4제곱은 어디서 나와 있냐? 여기 나와 있는 정의역 개수 1, 2, 3, 4에서 4, 4번 곱했기 때문에 4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중복순열과 연관이 있는 것이 여기 있는 게 대응될 때 여러 번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순열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중복순열의 요 수가 다시 쓰면은 3파이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결국 여기 있는 게 n의 값인 거고 여기 있는 게 r의 값인데 n의 값은 어디서 온 거냐? 공역의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 공역의 원소의 개수에서 온 거고 그 다음 4는 어디서 온 거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중복순열에서 n과 r을 구별할 때 중요한 건 어떤 게 공역의 개수인 거냐? 어떤 게 정의역의 개수인 거냐 알면 앞에 있는 게 반대로 공역의 개수, 뒤에 있는 건 정의역의 개수. 요거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몇 개의 예제를 보여줄 텐데 요 함수의 개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n과 r을 구별해 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예제 나가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 여기서 한번 끊어놔요. 네. 그게 편하실 것 같아서 지우고 가시는 거 아시죠?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이거 하는 거 애들이 보잖아요. 네네. 실제로 수업은 이렇게 안 하는데 애들이 실망할까 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온라인하고 하는 것과 오프라인이 달라요. 전 반말로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대학생은 반말로 찍었습니다. 근데 또 반말로 하자니까 또 이게 잘 안 돼요, 또 이게. 수업하는 거하고. 그래도 승현이가 촬영하고 있으면 또 다를 텐데요. 제가 있는 거하고 조금만 마르고 할게요. 말이 빠른 것 같기도 하죠. 아니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네, 바꿔볼게요. 이제 앞에 보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네,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지금 문제 3문제가 있는데 먼저 하나씩 문제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문제. 5통의 편지 1, 2, 3, 4, 5를 3개의 우체통 A, B, C에 넣는 방법의 수는 먼저 중복순열이라는 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중복순열, 앞으로 중복조합을 배울 건데 지금은 중복순열만 배웠기 때문에 구별하는 게 별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 중복조합을 배우게 되면 중복순열과 중복조합을 구별해야 되는데 중복순열인지 딱 구별하는 방법은 다른 거. 어떻게 보면 둘 다 다른 거일 때 중복순열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래 문제 보면은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층 건물의 엘리베이터에 4명이 타고 1층을 출발하였다. 이들이 각자 내릴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마찬가지죠. 얘가 지금 건물층이 다르죠. 사람이 달라요. 둘 다 다른 거고 여기도 6개의 방이 있고 호텔 투숙객에서 4명이 있어요. 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이렇게 둘 다 다른 것을 다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중복순열입니다. 나중에 중복조합 배울 때 차이점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설명한 함수의 개수와 지금 도대체 중복순열 n가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5통의 편지가 있고 3개의 우체통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정의역으로 놓고 어느 것을 공역으로 놓을 거냐? 그거에 따라 n과 r을 결정해 주면 되는데 이게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테니까 먼저 여기다가 정의역인지 공역인지 모르지만 한번 써보면 일단 편지가 있어요. 편지. 1, 2, 3, 4, 5 5개의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X, Y로 쓰지 않고 그냥 편지 우체통에 쓰겠어요. 이렇게.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편지를 정의역으로 놓고 그 다음에 우체통을 공역으로 놓았지만 이게 바뀔 수 있죠.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 두 번째는 얘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놓을 거냐 하면은 우체통이 있고 그 다음에 편지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우체통 A, B, C가 있고
그 다음에 1, 2, 3, 4, 5 편지가 있어요. 요게 만약에 함수 관계를 딱 만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여러분들 요 함수에 해당한다고 싶으면 이 문제는 3의 5제곱이 될 것이고 3파이 5가 되어서 만약에 요거다 싶으면은 5의 세제곱이 되어서 5파이 3 이렇게 돼서 값이 나올 텐데 그럼 도대체 이 두 개 중에 어떻게 맞는 거냐?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함수 두 개를 대응시켜 볼 건데 어떤 함수의 대응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데 어떤 함수의 대응은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게 돼요. 보여줄까요? 먼저 함수를 대응시키는데 극단적인 대응을 한번 시켜봐요. 극단적인 대응. 1, 2 이렇게 전부 다 1. 상수함수자 말하자면 대응식하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시켜 볼 텐데 이 두 개를 대응시키고 나서는 어떤 함수 대응은 완전히 말이 안 되고 어떤 함수 대응은 합리적이에요. 자, 이거 볼까요? 편지 1, 2, 3, 4, 5가 전부 다 우체통 A에 들어갔다. 어떤가요? 합리적이죠? 그런데 아래 거 보세요. 이제 아래는 우체통 A, B, C가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결과죠? 편지를 3개 나눠서 우체통 갖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개를 보게 되면 어떤 거냐? 얘는 합리적으로 함수 대응이 되고 논리적인 이해가 되지만 얘는 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얘는 안 되고 얘가 되기 때문에 이 중복 순열에서 어떤 거 n이고 어떤 건 아니냐? n은 바로 우체통의 개수 n이 3이 되고 그 다음에 편지는 1, 2, 3, 4, 5 아래 개수가 돼서 얘는 결국 3의 5제곱 243가지가 됩니다. 243가지.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시켜가지고 두 개의 이렇게 정의역, 공역을 나누어서 대응시켰을 때 하나는 말이 되고 하나는 말이 안 되고 그랬을 때 말이 되는 거 우리가 골라주면 돼요. 물론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걸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학생들은 요거 그려가지고 하는데 1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만 하면 나머지 한 대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5초에서 10초만 여러분 투자하면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그런 중복순열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럼 두 번째 문제 요거 지우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물 층이 6개가 있고 4명이 있는데 물론 1층에 출발했으니까 층은 몇 개가 있냐? 층은 2, 3, 4, 5, 6 6개의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4명이니까 1사람, 2, 3, 4,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요런 함수 관계와 바꿔가지고 사람을 정의역에 놓고 층을 공역에 놓으면 여기에 1, 2, 3, 4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층, 3층, 4층, 5층, 6이 있어요. 이렇게 대응시켜 봅시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켰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말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될까? 2, 3, 4, 5, 6, 7 5개의 층이 사람 하나를 공유했다? 말이 안 되죠. 이게 토막살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내용이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사람 1, 2, 3, 4가 하나의 층에 내릴 수 그럴 수 있죠. 다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맞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6의 4제곱, 4인수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결국 뭐가 되는 거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층이 5개였네요. 5의 4제곱이나 4의 5제곱. 5개 층이었으니까 5의 4제곱. 결국 5파이 4였다는 거죠. 이렇게 구별해주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좀 빨리 해볼까요, 이제? 하나만 해보면 다른 게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 호텔 4명이 투숙하는데 한 방에 최대 4명까지 투숙할 때 4명의 학생이 숙박하는 방법의 수는 자 그럼 방이 있어요. 방이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이 있고 그 다음에 호텔에 사람이 있죠. 사람이 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니까 이거 동그라미 치고 있는데 여러분 직접 문제 풀 때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함수 대응 시킨다고 싶시다 이제. 그럼 한쪽에 다 몰았어 이렇게. 이 내용이 말이 될까 안 될까요? 만약 이게 내용이 된다면은 이 값은 4파이 6이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말이 된다면. 그럼 여러분들 방이 6개가 있고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말이 될까요 이게? 6명, 한 사람 6방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얘는 어떻게 되냐? 6파이 4. 이제 그리지 않겠어요 여기다가. 6파이 4에서 6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엔 예제 4번 보도록 합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길동이는 책을 읽다가 중요한 쪽에는 3가지 색의 견출줄 한 장을 붙인다. 그러니까 중요한 5쪽에 견출줄을 붙이는 방법의 수는 뭐냐. 그러니까 얘가 5쪽에다가 색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견출지를 쪽 5개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마찬가지로 세 가지 색을 해서 먼저 견출지 색이 있고 그 다음에 5쪽, 쪽수가 있어요. 쪽수. 색깔은 1, 2, 3 세 가지 색이 있고 쪽수는 1, 2, 3, 4, 5 쪽수가 있어요. 이렇게. 함수관계 대응시켜보면 자, 극단적으로 한쪽에 딱 해봤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견출치 세 가지 색을 한쪽에 붙이는 지금 이 문제는 쪽수에다 한 장에 붙이는 거잖아요. 함유라 맞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는 5의 3제곱을 하면 안 되고 3의 5제곱 다시 하면 3파이 5가 되겠습니다. 견출지를 한쪽에다가 하나만 붙이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한쪽에다 세 개를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n과 r을 구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아까 풀어본 문제라서 굳이 여기는 함수 대응과 연결시켜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까 풀은 방법은 뭐였냐면 얘가 지금 숫자 3개를 만들어가지고 111을 해가지고 여기에 4가지가 돼서 4의 3제곱 말하자면 4파이 3 이렇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 문제와 요거를 적용시키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그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뭐가 있냐? 먼저 자릿수가 있어요. 자릿수. 자릿수는 어떤 게 있냐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숫자 저기 나와 있는데 숫자 1, 2, 3, 4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대응시켜 볼게요. 이거를. 대응시켜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대응시켜 보면 만약에 요게 합리적이라면은 요게 맞는 게 되는 건데 여기가 n의 개수, r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럼 요게 맞는 거냐? 이게 어떤 건가요? 100의 자리 숫자도 1이고 10의 자리 숫자도 1이고 1의 자리 숫자도 1이죠. 결국 유수는 뭐라는 거야? 111. 이게 맞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4파이 3 요게 n이고 r의 숫자가 맞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굳이 이렇게 숫자 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네모칸을 쳐가지고 그때 맞는 개수를 넣는 것이 문제 푸는데 유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면 중복순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여러분이 n과 r의 구별법입니다. 그래서 그 n과 r의 구별법을 알려주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정역과 공역을 만들어가지고 극단적으로 함수 대응을 시켜서 이 문제에 해당되는 논리적으로 맞는 답이 되면은 그때 되면 n과 r을 결정해가지고 중복순열에서 n파이 r을 결정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숙제가 있는데 갑자기 숙제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숙제는 뭐냐 하면 요거와 여러분이 그동안 풀어본 문제가 있을 거예요. 틀린 문제 있겠죠. 그 틀린 문제를 한번 찾아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함수 대응으로 연관을 시켜서 합리적인 것과 합리적이 않은 걸 찾아가지고 n파이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서 여러분 풀어가지고 선생님 매일 알고 있죠. 그걸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전에 틀렸던 거를 이 방법을 써서 맞추게 된 사항을.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